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의당과 보건의료 노조 정책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원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호정 비례후보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배국주 비례후보님 함께하셨습니다. 정태인 정책공약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노조에 참여하신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노봉 수석 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식 끝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달 남았습니다. 네.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 하면 삭발하고 단식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위원장님 건강부터 잘 챙기셔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조기 극복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또 박노봉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올라온 소식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대구 동산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 계약직 노동자 50여 명을 무더기 해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물론 인력을 확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고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와의 사투가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동산병원 지금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던 IMF 때와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노동부 장관 만나서 코로나19 민생 위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더기 해고, 또 무급 휴가 강요 등 이런 노동 현장의 실상들을 정부가 나서서 막도록 요청할 겁니다. 노동부 장관 만나서 한시적인 해고 금지 선언 및 일자리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생계 위협의 경계선에 계신 노동자들이 절실한 만큼 우리 정의당도 절실함으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겁니다. 정의당이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의 최후의 방어선이 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민생의 방어복을 입혀드리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취약성입니다.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574병상 규모의 대구 의료원 뿐입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더라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은 5.7%에 머무르고 있고 병상수 기준은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의 양도 문제지만은 대부분 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병상 수가 300 이하의 중소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 발생 빈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개선을 넘어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원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의료 체계
필요합니다. 우리 당 윤수아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돼서 통과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OECD 절반 수준인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태움이라는 문화, 또 간호사들 과도한 업무 시간, 화중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의 절반만이 지금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노동 조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노조와 정의당이 함께 주장했던 과제들 이번에 실현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노동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전에 대구 동산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50명을 무더기에 애고시킨 사례가 이번 코로나19 민생 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정말 우려하게 하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 IMF 때도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을 지원받으면서도 또 대량 해고는 해고대로 하고 정부 돈 받은 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또 고위 임원들 월급 올리는 이런 일탈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 또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가 대처하는 그런 원칙이 수립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헌신하실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 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 네, 이어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네, 지지율 1위, 당선 가능성 1위인 심상정 대표님을 모시고 정의당과 이렇게 협약식을 맺게 돼서 최근에 정말 간만에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쭉 가셔서 당선이 꼭 되시기를 기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이 된 의석수가 배정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거대 양당의 기만과 꼼수로 그런 기대가 좌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진보의 가치를 들고 꿋꿋하게 걷는 정의당에 대해서 신념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힘내서 꿋꿋하게 국민들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강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최소한 1년 그리고 아니면 그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환자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신속하게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헌신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건의료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은 그나마 잘했지만 실제로 확진한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 체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실제로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환자들이 입원을 대기하는 와중에 실제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래서 확진 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제대로 되어졌다라면 저는 이런 사망 환자들은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다가올 감염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과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같이 정책 협약식을 맺고 있는데 원칙을 지키고 당신을 구한다라는 정의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저는 이 오늘 같이 협약을 맺는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의료노조 72,000 조합원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코로나19 재난 한복판에서 가장 애쓰시고 가장 헌신하시는 우리 보건의료인들을 대변하셔서 우리조합에서 저희 정의당에게 정책 요구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할 것인데 우리 정재수 정책실장님께서 보건의료 노조의 정책 요구안을 간단하게 해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신자 위원장님,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님 당연하시고 우리 심상정 우리 정의당 대표님 모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늘 모두 말씀 주시면서 다 말씀 주신 것 같아서요.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짧게 제목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마련했던 21대 총선 공약 요구입니다. 제목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총 6가지 세부 과제가 들어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입니다. 국가 중앙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그래서 전국에 5개 이상의 전문병원을 200병상 이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 인력 및 방역 예산을 증대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기관 손실보전 문제입니다. 의료기관 손실보전 문제는 특히나 국가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병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 의료기관 내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예방조치, 그리고 그래서 감염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료 강화 및 지원 확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 8개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입니다. 진료권마다 그 70여 개의 전국의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주령 재개원, 침례병원의 공공적 전환, 대전시립병원, 그리고 재활어린이병원 등과 같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그래서 내부적 목표는 30% 이상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를 가지고 있고요.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걸리는 소요시간이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행정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설립 시의 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책임의료기관이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정부 역할 및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거버넌스 마련의 법적 근거라든가 지방정부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는 의무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입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적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의료의 성과에 기반해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서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뭐 중요한 요구이긴 합니다. 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부 요구의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서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 기금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및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대표님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의 노력으로 제정이 돼서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사인력 확충, 간호사 확보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기구로서 보건의료 인력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될 거고요.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무상보호 확대 문제와 특히 이건 뭐 정부의 조직 개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보건의료의 인력 정책을 한 개의 과가 다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괄하는 국신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요구와 함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법제하는 것과 적정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그리고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올바른 제도화 및 확대가 네 번째 요구인데요. 통합서비스가 올바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종별 그리고 기능별에 대한 적정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침 작년에 정의당 정책 과제로도 되어 있는데요. 병상총량제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병상이 난립되지 않도록 지역별 규모별 병상총량제 시행 문제를 포함해서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정신보건 영역에서 치료환경 및 개선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정신보건 의료 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함께 공공정신병원 확대 및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의 전달체계를 공공적 영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원화 정책에 맞도록 그래서 시설 중심의 입원 중심의 정신건강 체계가 아닌 탈원화 체계 정책에 맞도록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복지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건강센터의 전문요원의 인력 기준을 표준화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총 6개의 요구와 30개의 세부 과제들을 담아서 오늘 이 문제들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당 신상정 대표님과 나순자 위원장님이 정책개혁서에 서명하시고 교환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켜도 잘. 자, 이렇게 해서. 일로 오세요. 예. 우선 승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승리 화이팅. 정의당 승리 화이팅. 제일 정치적이야. 정의당 승리 화이팅! 보건의료노조 화이팅! 파이팅! 의료인들 화이팅! 화이팅! 신부장님 혹시 손가락 숫자 가리키면 지금 이번인가요? 6번 아직 못 타봤어요. 아직 못해? 5가 넘어가면 이게. 자, 이렇게.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건 괜찮구나. 두 분만.